안녕하세요. 영상이민수기 6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서 이민 가면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죠. 왜냐면은 제가 이번 여름에 유튜브를 좀 보니까 한국에서 이민들을 많이 이제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 당연히 큰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잘 돌아가는 거는 호황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안보의 그런 어떤 불안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치하는 여러 사회 분위기가 기업을 하는 분위기란다든가 아니면 일반 근무하는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민 가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때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회에 이민 가면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 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그 이민 어떤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이민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을 때에 제가 한국에서 이민 오기 전에 그 이민 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저도 이민 못 가고 그러고 있으면서 제가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민 가려고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가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왜냐면 제가 이민 가서서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상담자로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담자면서 무슨 이민을 보내줄 수 있는데 어떤 결정권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이제 다 그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민 가면은 보내주시면은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뭘 그럼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다들 일을 손을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업하다가 놓으신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다가 그러신 분들도 있고 부동산이 좀 있는데 그걸 처분해서 외국에 가서 뭔가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고 대충 그런 정도 말하자면 소시민 작은 그 서민들 수준에서 이제 이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물론 저는 서민도 못 되는 갓 결혼해가지고 참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민 가려고 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에는 제가 조금 이런저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사회생활 하기 이전에 학교 다니면서 또 군대 생활하면서 그동안에 보고 느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국면을 가지고 저가 이제 이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시간은 자꾸 가고 유튜브에서도 시간이 기니까 잔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시청자는 많지 않죠. 이런 얘기 누가 그렇게 듣겠습니까? 그 바쁜 세상에서. 그러나 저도 덜 바쁜 사람은 아니죠. 저도 할 일도 많고 또 놀을 일도 저도 많은데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앉아서 제 방에 앉아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좀 뜸해졌고 아직까지 스페인에서는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진료소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제가 하는 유튜브 영상 이민숙이 조금이라도 더 진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회에서 이제 제가 그 축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역시 축산이라는 것은 제가 대학 과정까지 전공 과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일하고 하면서 직접 부딪혀 본 결과 저의 소감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축산은 하면 안 되겠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었다고 그랬죠. 축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은 답이 아니겠다. 왜냐? 이 축산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구상하고 또 실제로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다 뭐라 그럴까 재벌, 세상에서 말하는 거 돈 많으신 분들, 사업 많이 하시는 분들, 재벌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에서 축산법이라 정해가지고 이제 축산을 장려해서 국민들에게 소위 말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좀 먹여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축산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축산을 장려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장려하는 가운데에서 그 혜택, 축산업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정부의 혜택을 본다는 게 다 그 정치인들 또는 재벌들. 재벌이나 정치인이나 그 같은 말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친구가 재벌이고 재벌의 친구가 정치인이지. 재벌이 뭐 동네 뒷골목에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뭐 친구로 삼았겠어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뭐 저기 뒷골목에 그 뭐 밥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친구로 삼았겠습니까? 뭐 세상 다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소시민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그 중에서도 아주 갓난아이 같은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축산이라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는 할 게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축산과를 나와서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한 것이 결론이 뭐냐? 한국에서 축산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물론 제 이제 같은 그 학교 동료들이 축산업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해서 또 열심히들 일해서 소기의 성과도 이루고 보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뭐 그것이 하나도 뭐라 그럴까 부럽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제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참 할 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부조리 속에서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니까 농협은행이라는 게 그때 당시 있었어요. 농협은행에서 이제 축산 장려금, 축산 그런 거 하는데 뭐라 그럴까 지원금. 그래서 이제 빚을 내줍니다. 융자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보통 시중에서 쓰는 일반 은행들의 이자보다 훨씬 비싸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이 축산 하네 농사 짓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 부담이 많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힘드는 거다 그게 그만큼. 그러니까 이자라도 많이 내라. 그게 그만큼 힘드는 것 같으면은 이자를 내려줘야죠. 그런 농협에서는 이게 이제 농사부분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자금을 어떤 지원을 한다. 또 융자를 해준다. 금융을 어떻게 지원해준다. 이런 거겠는데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더 비싼 이자를 매긴다. 비싼 이자를 매겨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땅이나 농토나 집이나 창고나 경운기나 자동차나 그거 다 또 차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게 아니면 살게 열심히 일해라 그런 뜻이겠는데 꼭 그렇게 해서 그 축산이라는 걸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축산이구나.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축산업계에는 전혀 학교 졸업한 후로는 발을 디디질 않고 또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스페인에 오니까 제가 와서 스페인에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조금 이렇게 침수를 손을 놓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야지 여기서는 노동허가도 계속 갱신이 되고 거주비자도 갱신이 되고 그럼으로써 또 뭐 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손을 놓고 있는데 한 번은 시골에 여기서 이제 따랑권이라고 마드리드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 따랑권에라는 데가 있어요. 따랑권에서 이제 조금 뭐 한 2km 정도 이렇게 빠져서 또 시골 동네로 가면은 시골길이죠. 뭐 아주 포장도 열악하고 그런 길로 이제 먼지 날리면서 이제 가면은 바라하스 데 멜로 그런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얼마나 조그마냐? 주민이 200명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맣죠. 거기서 이제 저를 초대를 했어요. 한번 자기네 동네에 찾아와서 좀 주말이고 이렇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얼마나 또 여기서 뭐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아이고 그 집 주인 영감 아저씨가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소를 키우는 거예요. 소를 키우는 거예요. 비유구를 키우는 겁니다. 살찌는 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구경을 쫙 시켜줘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옛날에 그거 지겹게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즘 침수를 놓고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쉬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적적해 할 것 같아서 자기네 마을에 축제가 있어서 초대했다고. 근데 저는 고맙죠.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영감님이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대로 뭐가 안 풀리면은 우리 집에서 목장 감독하라고. 목장에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주비자도 갱신되고 거주비자 갱신되면은 또 어디 형편 봐서 이제 침수를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 그때 제가 많이 기운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안 해야 된다고 제가 마음먹었던 그 축산이라는 일이 여기 와가지고 시골 마을, 여기서 80km 떨어진 데에서 그 200명 사는 시골 마을에서 너 그러니까 여기서 목장장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나올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형편이 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 자기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면은 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 군복무 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우는 얘기 그런 얘기도 드렸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좀 드려볼라 하냐면 그 인건비 얘기. 한국에서 요새 최저임금 뭐 그런 거를 정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중소상인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차라리 자기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노무자 그런 직업인으로서 가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스페인의 경우가 다 그런 좋은 경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저 제가 여기서 사니까 그저 여기 스페인 현지에서 사는 그것도 30여 년간 살았던 교민이 직접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재미는 없지만 실감은 나잖아요. 현실감이 있고 현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7,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 시간당 7,000원. 뭐 그 정도. 그리고 한 달 이렇게 이제 월급으로 하면은, 월급으로 할 때는 이제 주당 40시간 일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40시간. 주 40시간서부터는 이제 월급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랬을 때는 최소 임금은 월급으로 하면은 한 750유로, 750유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90만 원 내지 100만 원. 그것이 이제 최저 임금이죠. 최저 임금.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시간제로 이렇게 하고 월급으로 하더라도 이제 주당 40시간이 아니고 뭐 20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인건비, 임금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정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뭐 주 52시간 근무제를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뭐 한국에서는 일을 많이 하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40시간,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그렇게 일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있었을 때 한국에서는 뭐 다른 거 인건비고 그런 거보다도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그 신분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조정이 안 돼 있다. 무슨 뜻이냐? 저는 뭐 아는 거는 없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중국 음식점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에서 이제 일하는 종업원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집에도 가정부가 있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가정부는 뭐 전통적으로 이제 있는 그런 부서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고, 제가 봤을 때 그 중국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매일같이 제가 접합니다. 뭐 형편에 따라서 예비군 교육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사고가 나서 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그만두겠다고 뜬깡 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이 여러 가지 있죠. 해서 매일같이 시장에 나가서 그 하루 일을 하는, 소위 말해서 일당을 주고 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 사람을 어디에 가서 구하냐? 한국 서울에서는 이제 그 시경 앞 남대문 시장이 있는데 그 시경 앞에 북창동이라고 있어요. 북창동. 북창동에서 이제 많이 그런 그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고 이렇게 하죠. 보면은 이 사람들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하루 이렇게 계약을 해서 데려가서 일을 시킬 때는 뭐 계약서를 뭐 매일 뭐 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때 형편으로는 신분증을 이제 달라고 그러죠.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어디 가서 뺏겼든지 어디 가서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못 받았든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든지 하여튼 기타 등등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일같이 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아침이면은 이제 북창동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에 이렇게 다들 있죠. 경찰이 또 거기 순찰을 돌아요. 남대문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순찰을 돕니다. 어떤 범법자가 그런데 또 있지 않나, 누가 또 이렇게 말하자면 인신매매하는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다 그 골목, 조그만 골목에 이제 다들 백해 있죠.
아니면 빌딩의 그 지하실 내려가는 그 계단, 뭐 그런데 2층 올라가는 계단, 그런데 쫙들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 뭐 일이라는 게, 대우라는 게 주인 측에서 볼 때는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의껏 하는 거예요. 일당 돈 주고, 그 다음에 먹여주고, 잠자리 제공하고, 그렇죠. 잠자리, 또 식사, 그 다음에 봉급 주고, 뭐 그런 거죠. 다른 뭐 혜택이라는 건 거의 없죠. 뭐 일이 많거나 좀 했을 때는 이제 팁을 주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해가지고 뭐 돈을 조금씩 더 주고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더 주고 뭐 그런 거는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만족한 상태에서 일을 뭐 하루하루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 기본 신분의 보장이라고 그럴까? 매일같이 일하러 다니는 그런 일당 노동자들에 대해서 왜 그런 그 정부에서 신분 조치를 안 하나? 그래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소개꾼들을 이제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모든 음식점 사장들이 나와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소개꾼, 말을 믿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일을 소개하는 사람과 일꾼을 쓰는 사람, 또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안전을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뭐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때 당시는 뭐 일이라는 게 다 고용주 말대로 많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노동하는 입장, 고용인으로 봤을 때, 고용된 사람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형편이 어렵다. 또 해고되는 것도 뭐 고용주 마음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안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죠.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뭐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이민 간답시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뭐 침술이나 강의하러 다니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 그래도 뭐 공부하는 게 뭐 나쁜가? 그러고 이제 저는 다녔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하시고 특히 저희 어머니가 아주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하루는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넌 말이야, 훈이 너는 그렇게 학교 공부 다 해가지고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뭐 젊은 나이에 팔팔한 사람이 남들 다 다니는 그 직장 생활 한번 못하냐? 옷 깨끗이 입고 넥타이 하나 매고 말이야, 직장에 다니네, 이렇게 회사 다니네, 그런 거 너 한번 못하냐? 맨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나 하고 그러고 댕겨야 돼? 그렇게 어머니께서 이제 섭섭한 말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또 되는데, 제가 이력서를 또 썼습니다. 이력서를 쭉 써가지고 자격증 있는 거를 쭉 올려가지고 복사를 쫙 해서 이력서를 보냈어요. 5군데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동에 취업을 많이 댕겼고,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경기가 나름대로는 많이 발전하는 그런 이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도는 대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 취업하기 힘들다. 그런 말이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람들을 10명 이내로 뽑는 회사에 이력서가 뭐 1,700통이 밀려닥쳤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제가 이력서를 낸 중에서는 저는 이제 난데없이 중장비 회사, 건설 회사에다가 제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동차 정비란다든가 그 중장비 그런데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자격증도 이제 골고루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분야에 아마는 농업 분야보다는 그 이제 공업, 기름쟁이, 기술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런 이력서를 한번 내볼까 해서 저는 제가 공부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중장비나 건설 분야에 이력서를 냈어요. 건설 회사, 중장비 회사 이런 데다가 중장비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냈더니 거기서 서비스 엔지니어를 한 사람을 뽑는데요. 그 이력서가 몇 통이 들어왔냐 하니까 470통인가 뭐 400통이 넘게 그렇게 들어왔대요. 그 이제 저한테 면담을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면담을 가서 했죠. 원효로에 있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중장비 회사 아주 원조 회사 그 회사인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합격이 됐습니다. 합격이 됐는데 제가 그거 왜 이력서를 내서 그렇게 했느냐. 저희 어머니 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제가 뭐 거기 가서 근무하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회사에 뭐 못 들어가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해서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뽑는데 이제 제가 이제 뽑혔다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 근무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월급 딱 받고 뭐 일하고 글쎄 저는 그런 게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뭐든지 이제 제가 하는 건 자영업 혼자 하는 그런 좀 자유스러운 자영업을 제가 이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데 들어갔을 때 제가 한 가지 바란 건 있죠. 뭐냐면은 여권을 만들려고 회사를 통해서 여권을 만들어서 이제 이민을 나오려고 외국으로 나오는 방편으로 제가 취직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머니도 조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하고 준비했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먹어주는지 이게 뭐 사람들이 값어치를 놓는지 관심을 가지는지 또 보려고 했는데 이게 턱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이래저래 했고 여권을 만들어서 뭐 해외 일본 영국으로 뭐 유학을 보내네 그런데 출장을 맨날 다니네 이렇게 하니까 여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여권이 나오면은 내가 그 여권 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나 그렇게 마음 먹어서 한 거라고. 근데 이렇게 막상 뭐 일을 하라 그러니까 참 죄송하게 됐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뭐 회사를 배반하고 회사를 그렇게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민 가려고 하는 그런 걸로 써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막상 와서 일을 해달라니까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표를 내겠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얘기를 말씀드리러 갔었던 그 날이 아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억수로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원효로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 얼마나 맥주를 많이 먹었는지 말이죠. 전 맥주 싫어하거든요. 물 같아가지고. 맥주를 엄청나게 먹고 비가 억수로 오는데 그건 차를 몰고 집에 갈 수 있겠냐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뭐 맥주 좀 마신 거 가지고 뭐 그러냐 해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사장님이 한 달 동안 저희 집은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태능에 제가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 묵동이라고. 거기 이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맨날 저를 만나러 오신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집에 올 때까지 집 앞에 그 가게가 있거든요. 구멍가게.
거기 앉아서 뭐 오징어 놓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안 오면은 밤 12시 되면 그때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한 달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12시 넘으면 들어가죠, 물론. 딱 동네에 있다가 가시면 이제 제가 싹 집에 들어가고, 안 만나려고. 그래도 그런 큰 사업 하시는 분이 한 달 동안 그렇게 저를 이제 설득을 해서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오신 적도 있고, 또 모 건설, L건설 에서 중동에 이제 건설 사업을 하는데, 거기 안전 관리하는 뭐 간부 사원이래요. 그것도 그거 좀 가라고. 왜 거기를 내가 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 면접하러 갔더니요, 아주 영화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긴 해유형 탁자가 쫙 있고요, 양쪽에 보니까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쫙 앉았어요, 돌아서. 그리고 여기 이제 면접자가 여기 구탱이 해서 모서리에 딱 앉는 거예요. 뭐 회의할 때 회장님 같처럼 쭉 이렇게 상담, 면접하시는 분들이 돌아서 앉아있고, 여기 끝에, 의자 끝에, 책상 끝에, 탁자 끝에 이제 면접하는 사람이 하나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그날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쓱 이력서를 보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 조은 씨, 이거 이력서 이렇게 냈는데, 이거 이력서 이거 진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의심스러우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니, 다 좋은데, 이건 나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요. 나이는 뭐 억지로 되는 거 아니고, 그건 뭐 1년 가면 한 살씩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25,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경력상에 이렇게 뭐 한 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젊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하여튼 틈나는 대로 어디 뭐 여행 한번 안 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그 나이에 이렇게 다 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자격증을 다 전부 다 첨부를 했거든요. 아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딱 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갔죠. 입사가 됐으니까 이제 신입 사원들 모집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나는 이거 근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왜 할 수가 없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장비 회사에서 한 얘기를 또 했어요. 난 이래서 사실은 여권 만들기 위해서 취업을 내가 신청한 거라고. 취업 원서를 낸 건데, 회사에서 일해서 해외에 나가는 여권을 만들어주면은 나는 그거 가지고 이민 갈 거라고. 그러니까 뭐 회사를 속이고, 나 그런 짓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그렇게 넣었는데, 그만두겠다고. 그냥 제가 이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 그 마음에. 그러니까 저가 뭐 이미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 맨날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더 야단치시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못 들어가서 난리치는 그런 직장에 그렇게 딱 됐으면은 한번 댕겨볼 거지. 엄마가 형편껏 다 밀어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면에서는 여장부시거든요. 여장부. 예. 그러면서 아주 섭섭해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쭉 보면은, 그런 노동 조건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는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어렵다. 이런 데서 노무자 생활, 또 어떤 회사에 몸담고 일하는 기타 등등, 그런 얘기 제가 했습니다. 해서 중장비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를 다니시거나 대학교를 또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나오셨는데 일자리가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시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각종 기술 시험이라는 것이 기술 검정 시험 자격 시험이라는 것이 제가 있을 때는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아주 우대를 합니다. 기술 검정 시험 분야에서는 우대를 해요. 그런 데 가면은 대학교 출신들이 이제 없죠. 제가 차량 정비 학원을 이제 오랫동안 다녔는데 차량 정비 학원에 가니까 뭐 자동차라는 게 뭐 있는 거나 딱 있지 뭐 매일같이 새로운 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알면은 그건 공부가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은 엔진을 디젤 엔진 해가지고 가서 쫙 뜯었다가 부지런히 조립하면은 그게 이제 하루 일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씩 이렇게. 그런데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1급 정비사 시험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1급 정비사.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 생각할 적에 공과대학 기계과를 다니는 학생들, 거기를 나온 사람들, 그 자동차 그거 뭐 식은죽 먹기 아닙니까? 식은죽 먹기. 그러면은 그거 가서 그냥 책 조금 공부해서 공장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하면은 1급 정비사 시험에 다 붙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저는 봤어요. 그런데 학원을 제가 제법 다녔는데 다니는 동안에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자격 시험을 봐서 이제 자격을 취득을 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어떤 보수를 받느냐, 뭐 자기가 자동차 수리 공장, 정비 공장을 차려서 할 수도 있지만, 뭐 난 돈 없고 그런 거 못한다, 모른다 하면은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서는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소리겠죠. 그런데 제가 살던 동네에 1급, 2급 차량 정비 업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1급 정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항시 절더러, 아이, 좋은 군 말이야, 좋은, 그거 시험 봐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 우리 공장에 들어와서 공장장 해, 공장장. 그러면은, 공장장 하면은 자격증 딱 걸어놓고, 그때 당시 170만원 준다고.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월급은 170만원 줄 테니까, 나와서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고? 일은 안 한다는 거죠. 자격증만 딱 걸어놓고 우리 공장에 1급 자격증 가진 정비사가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뭐 공장에서 일할 뭐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저는 이민 가려는 사람이니까 공과대학 다니는 제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네들 말이야, 그 뭐 헛소리들 하지 말고 자동차 정비하는 학원에 가서 열심히 좀 몇 달 댕겨봐라. 그럼 너네들은 그냥 그거 금방 그거 꿰찰 텐데.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말이야, 학교를 다니면서라도 정비 공장에다가 이렇게 적을 두고 용돈도 받아 쓰고 가끔씩 가서 일을 어떻게 하나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은 너네들 아주 인생이 그때부터 피는 거 아니냐.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 깨끗한 넥타이 메고 뭐 커피나 먹으면서 어디 댕기는 뭐 그런 생각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뭐 어차피 젊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자기의 학벌을 사회에서 아주 잘 쓸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그거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쉽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이 나왔냐? 제너레이터는 뭡니까?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뭐냐요? 제너레이터가 영어로 말하면 뭐 그거 발전기 아니겠습니까? 네. 차에 모터 돌아가면 옆에 붙어서 같이 돌아가면서 차에서 전기를 일으켜주는 그거 아닙니까? 발전기인데 그 이제 선다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4개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읽어보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술자 시험이 아니고 기술 시험이 아니고 이게 영어 시험이에요. 영어 시험. 그럼 제너레이터가 뭐냐 하는데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게 돼가지고 뭐 죽게 그냥 자동차 만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 받으려고 이제 학원에 옵니다. 같이 옆에 이제 책상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걸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 제네레이터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제네레이터라고만 얘기하지 제네레이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그 고학력자 이제 대학교서부터는 이제 고등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고학력이죠. 중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중등교육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학교서부터는 이제 고등교육에 들어가는데 고학력자인데 고학력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그 기술 분야에 현실적으로 실무 분야로 좀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도 노동 시장 이런 것이 제가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만족질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겠죠. 좋아졌으니까 이제 이런 말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기본 최저임금을 그렇게 높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통제된 그런 경제 사회가 아닌 데서는 못 주면은 그걸 못 주면은 뭐 사업주라는 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빚을 내든지 문을 닫든지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업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또 빚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얻을 수가 있겠어요? 얻으면 안 되죠. 이제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이제 폐점을 하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종업원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최저임금을 많이 정해줬으면은 사람들이 더 아주 잘 먹고 더 명랑하게 일도 재미나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폐업이 많이 생긴다. 그렇죠. 영세한 사업일수록 더 그렇겠죠. 사무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런 환경을 보고 또 한국에서 그런 뉴스를 제가 맨날 들었을 때 조금 뭐라고 합니까? 융통성 있게 조금 탄력성 있게 그렇게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고용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자기의 임금을 결정할 것이지, 제3자 되는 뭐 국가, 제3자 되는 노조, 뭐 제3자 되는 뭐 아무개, 거기 끼어가지고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지냈고요.
또 이제 뭐 제 마음속에 아예 이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는 뭐가 있냐. 한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다. 이거 뭐 말이 이제 아주 세졌습니다. 법치 국가가 아니다. 왜냐. 제가 침수를 강의하다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종사를 그 분야에 뭐 어찌됐든 종사를 하게 됐는데, 종사를 하다 보니까 침술이라는 게 이제 침사법이라는 게 이제 있었죠. 침사법이 있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침사법에 보면은 침사 뭐 구사니 뭐니 해가지고 그 유사의료법이다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이리저리 취급을 해가지고 했을 때 침사법이다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국가는 침사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도지사 면허로, 그러니까 시도, 특별시나 직할시나 어떤 도청에서 시험을 봐서 1년에 한 번씩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때의 침구사 시험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배우려고 또 학생들이 또 오더라고요. 저도 물론 공부를 했죠. 시험도 없는 걸 왜 배우냐. 지난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온 최 선생님께서 좋은 이 사람 말이야. 자기가 한약업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한약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옆에 방에서 옆에 강의실 그 말이죠. 옆에 강의실에서 좋은 이가 침술 강의를 하고 있더라. 그 시험도 없고 법도 없는 그런 거를 뭐하러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느냐. 최 선생님도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와서 아르헨티나에서 이민 와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제 생각도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번 가서 손을 늙어가는 마당에 한번 찾아보자. 제가 전에는 아르헨티나에 몇 번 찾아뵀거든요. 그냥 한번 오셨었는데 무슨 말이냐. 왜 법에 그렇게 침구사법 있어가지고 시험을 나라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 실시해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험을 봐야죠. 그 시험을 안 봅니까? 시험을 안 봐가지고 여태까지 안 봤어요. 여태까지가 언제냐면 2019년, 오늘이 2019년 8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리고는 뭐 중간에 한의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의사 만드는 건 뭐 좋습니다. 그 세계에서 뭐 한의사 있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하여튼 좋아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침구사법이 있는데도 시험 한 번도 안 보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침구사법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침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한의사들이 또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의 한의사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침수를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침수를 또 한다. 이런 나라가 이게 글쎄요, 이게 뭐 법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 이게 법으로 하는 겁니까? 알력으로 하는 겁니까? 뭐 뒷골목 가서 술 한잔 얻어먹고 하는 겁니까? 뭐 와이로 조금 먹고 말이죠. 거마비 조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예? 국민이 그거 다 알아서 눈치껏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치국가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건 법치국가다. 법치국가라는 거는 저는 뭐 법도 모르고 뭐 정치는 더 모르죠. 근데
법으로서 정치한다. 법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법치국가. 그럼 법치국가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정해져 있는, 글로써 써 있는 것. 그게 법 아니에요? 성문법. 글로 써져 있는 그 법대로 정확하게 그 법을 적용해서 다스린다. 그것이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글자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구사법이라는 게 있고 침사법이라는 게 있고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게 있으니까 언젠가 시험 볼 것이다 해서 평생 공부하다가 늙어서 죽기 전까지는 고발되고 벌금 물고 뒷골목에서 눈치 보면서 살다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에 제가 그런 자격증을 받을 때 하다못해 택시 운전수 자격증 택시 운전수 자격증이라는 게 뭐겠어요? 일종 보통 그때 당시 말로 요즘은 모르겠어요 뭐라고 불렸는지 일종 보통이 그때 말로는 택시면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건 그만두고 자동차 운전면허 이건 뭡니까? 나라에서 시험을 봐서 소정의 기준에 합격을 하면은 운전면허증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해서 너가 벤츠를 몰고 댕기든지 기아차를 몰고 댕기든지 여기 유럽에서 한번 그런 광고가 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벤츠냐 아니면 기아차냐 기아냐 이렇게 광고가 나서 제가 참 생각을 좀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의 대명사가 기아차예요. 기아차. 제일 좋은 차의 그 대명사가 이제 벤츠. 당신은 수준 있는 벤츠차, 수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수준 없는 헐랭이 그냥 기아차 같은 그런 사람이냐, 그 뜻이겠죠. 하여튼 그런데 운전면허라는 게 뭡니까?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론과 실기 시험에 합격하면은 면허증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나가서 차를 타든지 차를 안 타든지 어떤 그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자격증을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법학박 써고 판사님이고 변호사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면은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운전면허라는 게 뭡니까? 꼭 대학교 운전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야지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술시험이고 자격시험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운전을 학원에서 배웠든지 운동장에서 배웠든지 산꼭대기에서 배웠든지 간에 시험에 응시를 하라 이거예요. 국가시험에 응시를 해서 소정의 수준에 합격을 하면은 당신은 운전면허 딱 받아. 그 당신 형편과 벤츠를 타든지 기아차를 타든지 재미나게 타고 열심히 일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하시오. 그게 운전면허 아닙니까? 면허를 주면서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해서 시험을 실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격시험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만인이 소정의 자격이 되면은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어떠냐? 한의사들은 제 나이가 지금 오늘날 현재 65세인데 제 나이 또래 한의사들은 침술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아예 한의과 대학이라는 데 다녔다면서 침술이라는 걸 배우지를 않았어요. 침술을 한의과 대학에서 좀 관심 있게 배우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00년도 넘어서 2000년대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해외에서 침술 얘기가 나오고 해외에서 이제 이게 붐이 난다 어쩐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한국에서는 침구사들이 이제 자꾸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침구사협회 회원이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침구사라는 사람들이 없고 제야 침구인
친구사 자격증이 없는, 말하자면 돌팔이 친구사들이 이제 골목마다 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들도 이거 배워야 되겠다. 학교에서 이거 해야 된다.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의사들이 하는 그런 의료 종목으로다가 이렇게 슬쩍 재량으로 넘어간 거, 재량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재량으로 넘어가서 재량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치국가가 아니다. 그겁니다. 제 얘기는. 제가 뭐 법대 안 나왔다 그래서 뭐 이것도 얘기 틀렸습니까? 저를 이런 얘기 여기서 뭐 백날 하고 테레비 하고 떠들고 했을 때 아무도 저한테 시비 건 사람이 없는데 어때요? 한국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이거는 틀립니까? 재량으로 하는 것은 그건 법이 아니다. 그건 뭐냐? 알력이다. 그건 뭐냐? 불법이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한의사들은 그냥 뭐 침수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의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침수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만족하게 잘 하고 계세요? 외국 가서 만족하게 침수를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한의사 선생님들 침수를 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 한국만 이러는 거예요. 재량인지 알력인지 해가지고. 그거 맨입에 정치인들이 재량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 다 뒤로 검은 돈 넣은 거예요. 이거 뒷돈 넣은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요? 제가 뭐 보지는 않았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삶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배우지도 않은 걸 한의사들이 열심히 해먹으려고 하고 있고, 해먹고 있을 때, 그 자기 혼자 먹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의료보험에서 이제 침술이 적용된다. 해서 한의사들이 이제 침을 놔야 되는, 왜 침을 납니까? 침을 놔서 환자들한테 효과도 봐주고, 보여주고, 또 인심도 얻고, 또 그래야 또 약도 팔아서, 약 팔아서 또 목돈도 챙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요즘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침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사실은 돌팔이들, 골목 돌팔이들 잡으려고 했던 그 정책이, 의료보험 정책이 한의사들이 억지로라도 침통을 붙잡고 침을 놓는 신용이라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침술이라는 게 이게 정식으로 법에 침사 시험을 국가에서 본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험을 실시하면 돼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뭘 하든지 침을 제대로 넣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뭐 시골 출신이니까 침 못 넣는다, 이 사람은 뭐 강남 출신이니까 침 잘 넣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격시험을 봐서 검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의사들도 침구사 시험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제야 친구인들, 그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들, 침 한 번 놨다가는 또 제가닥 또 잡혀가요. 그러니까 침 한 번 넣으려면 눈치 엄청 봐야 돼. 그러고 있다가 또 언젠가 시험이 한 번 있겠지. 내가 실력이라도 갖춰야지. 공부 맨날 평생 공부하는 게 제야 친구인이에요. 졸업장도 없어요, 이거. 시험도 없어요.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 시험을 봐라, 이거요. 운전면허 시험같처럼 시험을 봐서 붙으면은 심사 자격증을 당연히 줘야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뭐 개업을 하든 안 하든, 그날부로 이제 침통 다 버리고 이제 침하고 이별을 하든,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또 그 사람이 깨끗하게 또 침술소, 진료소를 만들어서 또 멋있게 하면 그것이 또 발전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거고, 예? 환자들한테 도움 주는 거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한의사들은 시험도 안 보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침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나라가 이게 무슨 뭐 나라라고 처음부터 얘기할 수도 없죠. 이건 뭐 집단도 아니고, 이건 뭐 양아치 속으로요, 양아치 속을. 양아치들도 그렇게 막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집에서 컸다 그랬죠.
중국집에 그 북창동 그 중국집, 이 요리업소에 요식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그래도 이런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들 수준보다도 낮다. 좋다가 아니고 못하다 그 뜻이에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들보다도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인 학력이나 모든 수준이, 소양이 더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시험이 있습니다. 요식업자 시험이 있어요. 조리사, 조리사 보조,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서 시험 실수해서 딱 붙으면은 조리사, 보조, 조리사, 요리사, 옛날에 요리사라 그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요리사, 자격증 딱 나와요. 그러면 음식점마다 음식점을 개업을 하려면은 요리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된다. 그 뜻은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 뜻은 요리사 자격증이 하나 걸려 있어야 된다. 요리사가 맨날 출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하튼 그 뜻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찌됐든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건축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노가다, 쉽게 말해서 노가다들보다도 못한 게 요식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식업에도 자격시험이 있다. 자격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럼 뭐 요식업에서 뭐 근무하는데 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졸업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일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관습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요식업 협회에서 시험을 권장을 합니다. 수준을 올린다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근대화되고 좀 이렇게 요식업계도 조금 정비를 하고 수준을 높인다 해가지고 요리사 시험. 그 요리사 시험이라는 게 영양사 시험 뭐 이런 게 그때 당시 제가 보니까 뭡니까? 뭐 국민학교 중학교 수준의 어떤 그 자연 공부하는 정도. 비타민이 뭡니까? 단백질이 뭡니까? 뭐 어떤 음식에 비타민이 많습니까? 섬유질은 어디에 많습니까? 뭐 이런 거 시험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학교 중학교 수준의 상식이 있으면은 그래서 시험 보면은 다 시험 붙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중국집에 종업원들이 다 붙었습니다. 그건 뭐 어디 학교 앞에 근처도 못 가본 학생들도 많은데 글씨 배워가지고 붙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실습할 때는 뭐 가서 인사 한번 잘하면은 다 그죠. 어디서 일했어요? 그래갖고 딱 붙여주고. 왜? 그걸 권장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한의사들은 공부도 안 했다 그랬죠. 침술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이면수기를 지금 수십 회를 이렇게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댓글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조훈이 너 스페인 가서 술 취했냐? 개소리 그만해라.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있으면은 제가 그분을 정중히 모셔서 또 정중히 제가 찾아뵙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뭔가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안의원에서 뭐 침통 가지고 뭐 침 가지고 다니면서 침 넣고 그게 무슨 제대로 그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그래도는 아직까지는 뭐 침은 돌팔이한테 맞는 걸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한의사 뭐 침 넣으러 가면은 뭐 얼마 그래도 침쟁이들한테 가서 침 맞으면은 뭐 5,000원씩 10,000원씩 내는 걸로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일반 국민들이 벌써 이 친구 업계를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미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럼 그만두고 한의사는 그래서 공부도 침술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침술을 자기 전업으로 해먹는 이런 집단, 양아치 집단보다도 못한 이런 집단, 대학교 나오고 공무원 돼서 나라님 돼가지고 종합청산에 무슨 뭐 보사분에 뭐 앉아있는 이런 양반들이 한다는 짓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침 공부를 평생토록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전문학교도 안 다니고 대학교도 안 다니고 6년제도 안 다니고 그랬다. 이 사람들은 평생제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재야 친구인들이 평생토록 공부를 하고 있어요. 관심 가지고. 그리고 잊어버릴 뻔 봤는데 한 말씀을 더 곁들인다면 저도 이제 전우회를 발휘해 가지고 또 정의감을 발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공수부대에 있는 의무하사관들 공수부대에 있는 의무하사관들 몇 명이냐? 10명의 하사관 중에서 2명, 20%가 의무하사관입니다. 공수부대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침수를 몇 년씩 군대에서 배우고 있어요. 군대에서 배운 거니까 말짱 꽝이다 그겁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유일하게 나라에서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국가기관에서 가르치는 침술 교육입니다. 제가 있을 때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한의과 대학에서 침을 뭐 배우지도 않고 시험도 안 본 걸 뭐 그냥 지네 독점으로 한다? 이런 양아치 집단보다도 못한 이런 한국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사실 얘기할 맛이 안 나요. 한국이 죽든 살든 참 제가 뭐 어떤 뭐 관심을 갖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의과 대학이 국립이 있습니까? 보사부에서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국립 한의과 대학이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다 사설이에요, 사설. 사설이라는 건 뭐냐? 그게 다 야로가 있다 그 뜻입니다. 다 야로가 있어. 개인적으로 국가와 그 사립학교, 사립대학교하고 야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립대학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런 과를 사립대학에서 쫙 한다? 그럼 뭐 사립대학이 뭐 더 잘 빠졌다 그겁니까, 그럼?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침사법이 있는데 왜 그대로 시행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 시행을 해서 제가 시험에 응시를 하면은 제가 뭐 당연히 붙는다? 전 그거 아니에요. 붙을 수 있게 제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라에서는 제가 시험에 붙을 수 있게 저한테 지원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시험 자체가 법에 있는데도 그거를 시행을 안 하고 그 공부를 마르고 닳도록 하는 사람, 해외에 나가서 마르고 닳도록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돌팔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한의사들, 한의과 대학은 댕겼다지만 그 한의과 대학은 한국밖에 없다 그랬죠. 거기서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은 그런 침수를 한의사만 해 먹을 수 있다? 이게 어느 법에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어느 법에서? 그러니까 이리 치든 저리 치든 간에 대한민국 이 국자를 붙이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금 한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시는 한국, 대한민국, 제가 살던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만 나라가 아니에요. 적어도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주의냐? 끝발주의입니다. 끝발주의. 끝발도 무식한 양아치보다도 더 못한 그런 끝발주의예요. 거기에서 어떤 이익에 그런 관련된 사건이 사립대학과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간에 뭐 어떻게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이 당연히 침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나라에서 세운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 자꾸 하니까 뭐 헷갈리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한의사 공부를 가르치라 이거예요. 거기서 침수를 제대로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시험도 보고 그래서 해라 그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 평생토록 공부하고 가르치고 침술 이 업계에서 있던 분들은 참 그 개뿔딱지도 않은 그 자격증 그거 하나 못 받아가지고 평생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침 넣고 침쟁이가 도망다니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환자들이 또 도망다닙니다. 침쟁이가 뭐 제주도에서 침 넣네 그러면 그 침쟁이 따라서 또 제주도로 또 비행기 타고 가서 침 맞으러 가요. 장관들도 그랬어요. 장관들도 지 몸뚱이는 귀한 줄 알아가지고 이 침쟁이가 뭐 부산 갔네 그러면 부산으로 또 쫙 또 가서 또 침 맞고 그러고들 살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진짜 이 세계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의 위상입니까? 그게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안 되는 그런 나라다. 제가 침수를 종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겪었고 거기에서 제가 또 많은 고초를 당했고 현실적으로 제가 받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이 나라는 답이 아니다. 요런 데서 뭐 출세하려고 요령 피워서 눈치껏 기회 잡아서 뭐 한다는 것은 내 기분에는 맞질 않다. 나하고는 맞질 않으니까 나는 나가서 고생할 팔자다. 그 나간다. 해가지고 제가 양말 3쪽 들고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해서 오늘 또 말씀드릴 걸 또 몇 가지 적어 놨는데,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이 뭐 침술 얘기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이민 프로그램, 이민을 많이 나간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저는 이제 침술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침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과 대학에서 한의과 대학이 생긴 것도 처음부터 그것이 뭡니까? 잘못 만들어진 거죠. 말하자면 돌연변이 같이. 돌연변이로 생긴 겁니다. 한국의 한의과 대학은. 왜냐하면 한의학이라는 게 뭡니까? 침술, 구술, 그 다음에 약, 그 다음에 기공요법,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그 다음에 마사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접골 있는데, 왜 그러면은 그런 것을, 있는 것을 받아서 발전시켜서 더 단계를 높여서, 수준을 높여서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뭔가 이거를 다 통째로 자기네들이 해먹으려니까 한의사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한의사라는 것을 이제 하려니까 침구사 공부는 안 하고, 구사, 뜸에 아주 오래된 훌륭한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구치료, 뜸 치료는 또 안 하고, 약은 뭐 약 팔아서 약장사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여야 된다. 장사를 해야 돈을 번다 하니까 약 그런 거 하고, 옛날에 한약업사가 한의사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한약업사가 최수연 선생님 말 맞다나 그게 동네 약사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이제 한약을 이제 공부한데 거기 관심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의사가 뭐 기공을 합니까? 안 하죠. 한의사가 뭐 마사지 합니까? 안 합니다.
한의사가 뭐 접골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약장사를 말을 바꿔가지고 한의사라고 말을 바꿨고, 그러고 나서는 전통의학으로 내려오는 각 분야를 다 죽여놨다. 죽여놨지만 현실적으로 법은 있지 않습니까? 자격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교부하라. 이 법이 여태까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그 법을 시행을 하지 않고 뭡니까? 한의사한테 너가 다 해먹어라. 대학교 공학금 받아서 각 사립대학에서 뭐 대접도 받고 인사도 받고 거마비도 받고 뭔 대접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뭐 공무원 하는 마당에 재미난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오. 대학교 끝발로다가 당신들 그렇게 하시오. 그게 알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해야 된다 해서 또 한의대생들 뭐 데모하네 어쩌네 어샤어샤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침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영창에 보내고 벌금 물리고, 뜸 뜨는 사람은 뭐 뜸 뜨니까 죄다, 침 놓는 사람은 침 놓는 게 죄다, 의료범죄다. 의료범죄면은 한의사들은 의료범죄가 아닙니까? 그거 배우지도 않고 생판 배우지도 않고 생판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정부가 이거는 완전히 개판이에요. 정부가 뭡니까? 무면허예요, 무면허. 정부가 무면허. 말할 자격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타당치도 않고 그런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조져야 되죠, 이거는. 네. 그런데 뭐 친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정부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정부를 조절하면은 총칼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뭐 암살이나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냥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발전한 나라다,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양식이 있는 짓을 해야 됩니다. 너나 나나 적어도 법에 정해진 대로는 해야 된다. 법이라는 건 뭡니까? 최소한의 양식을 써놓은, 규명해 놓은, 성문화해 놓은, 만인이 보면 알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 법이다. 최소한의 양식. 그러면 최소한의 양식으로 침사법을 만들어서 침사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주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봤어요? 시험 안 봤죠? 시험을 안 봤는데 어떻게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시험을 봤는데 맨날 떨어졌어요. 그럼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 시험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사람 평생 공부하고 있는데, 네? 남들이 대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은 10번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돌팔입니까? 그렇게 만든 그런 나라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내 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 찾고 뭐 5천년 역사 찾고 개똥 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 그 민족, 이게 다 썩어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릴 민족이고 나라다. 나라가 아니죠. 이거 집단이다, 집단. 그런 사람들의 그 어디 한 덩어리 그렇게 있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 가야 된다. 맨주먹으로 가야 된다 해서 처자식 남겨놓고 부모 형제 남겨놓고 친구 이웃 다 남겨놓고 제가 이민 왔지 않습니까? 와서 역시 뭐 여기서도 고생하고 삽니다만은 그거야 뭐 어디 가나 일하고 사는 건 마찬가지고 서민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침술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뭐냐? 법치로 나가야 된다. 침구사법을 만들어서 있으면은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침사법이 있습니다. 그 침사법대로 자격시험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해진 대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의사도 시험 보세요. 침사법, 침술 공부해가지고 어디 가서 공부하든, 다리 밑에서 공부하든, 학회에 가서 공부하든, 어디든지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 선생님한테 하든, 어떻게 하든, 화장실에서 하든 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응시를 해라 이거예요. 한의사도 마찬가지.
한의사도 침술, 자격시험에 응시를 해서 붙으면 하고 떨어지면 못하는 거죠. 그럼 시험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붙은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한의사다 해가지고 침술을 독점으로 해야 된다? 침구사 협회라는 게 있죠. 침술하는 침구사들의 전문 영역이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는 다 죽여놓고 한의사들 너네들 해먹어? 이게 나라냐?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에다가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KBS에서도 뭐 좀 합시다 해보시오 뭐 좀 하세요. 뭐 한국에서 뭐 외국에서 그렇게 수고하시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오셔가지고 강연회도 좀 하시고 강의도 좀 하시고 사업도 좀 같이 구상합시다. 저는 일체 그런데 제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뭐 편지나 어떤 그 메시지 메일이 오면은 접수를 하질 않아요. 제가 답변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뭐 나는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난 뭐 빌비라고. 그러니까 제가 병신짓을 해요. 네. 왜냐? 그런 얘기를 모든 얘기를 해서 들어먹을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라니 나라가 아닌데 그런 집단 뭐가 집단입니까? 뭐 잘하면서 집단하세요. 집단도 못 돼요. 차라리 이거는 옛날에 청계천 팔가에 있던 양아치들 깔그릇 갖고 다니면서 그냥 행패나 부리는 양아치들. 그 양아치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도망다니고 그랬습니다. 저기 양아치들은 다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깔그릇 갖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참 막됐죠. 그때 당시 자기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땐 막됐었다 이거예요. 이 양아치 그때 양아치 집단보다도 못한 게 지금 우리나라 최고로 뭐 사회에서 뭐 인정을 하고 뭐 어쩌고 대접을 한다는 한의사들이 그런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가만히 입 다물고 뭐 이대로 그냥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뒷골목에서 자기 잡으러 안 오나 눈치나 보고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을 또 새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뭐 일체의 어떤 그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아무런 그 활동을 제가 못하고 또 안 하고 이렇게 지냈고요. 시간이 나면은 제가 스페인에서 뭐 문화활동, 사회활동 좀 하고 또 시간이 좀 나면은 뭐 낚시, 그 망망대해에 나가가지고 혼자 나가가지고 낚시나 좀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법치주의가 아닌 그러한 작은 것 하나도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제가 혼자 마음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이걸 뭐 얘기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제가 그런 말 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저는 제 혼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민 가면은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든지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준비를. 네. 복싱 선수가 있는데 복싱 선수하고 의사하고 여러분들 어느 편에다가 더 수준을 놓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싱 선수 뭐 복싱하고 뭐고 재미는 난데 그 복싱 선수가 그렇게 뭐 부럽고 존경스럽고 사회의 그 뭡니까? 존망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의사는 뭐 그래 병도 못 고치고 오히려 병을 망치는 때도 많은데 사실은 그 존망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데 그 권투 선수 그 맨날 두드려 패고 얻어맞고 하는 그 기술을 평생 연마하고 또 그런
시합을 하고 하는 그 권투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써먹는 기술이라도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민 가서 뭔 일을 해야 된다. 뭔 사업을 하고 싶다. 무슨 활동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복싱 선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다 생각하세요? 복싱 선수보다 낫다 생각하세요? 못하다 생각하세요? 낫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고 하니까 이만큼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